불가의 승려들이 하는 얘기나 시스템 이론가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 같은 얘기들인데, 거기에 인용된 내용을 좀 같이 보죠. 통합 원리는 우리가 모든 층위에서 조직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리적 미분자들의 활동을 궁극적 실제로 간주하는 기계론적 세계관은 결국 우리 시대를 재앙으로 이끌었던 물리적 과학기술을 찬미하는 문명 안에서 나타났다. 아마 세계를 하나의 거대한 조직으로 보는 세계관은 살벌했던 지난 수십 년간의 인류 역사에서 거의 대부분을 상실했던 살아있는 것들에 대한 존경의 의미를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통합원리라는 말은 더 유니파잉 프린시플이라고 썼어요. 통합원리 자체는 우리가 모든 층에서 조직을 발견할 수 있다 하고 있는데, the unifying principle is that we find organization at all levels.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를 이해를 할 때는 세계는 하나의 세계가 아니고 여러 세계가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여러 레벨의 어떤 조직이 있다고 한다면, 조직체가 있다고 하면 그 조직체에 여러 레벨의 조직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어떤 면은 우리가 거대한 우주라는 세계가 있지만 그 우주보다 일상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접하는 우리가 보고 있는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평화롭게 살아온 이런 우리 일상 삶 속에서의 세계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망원경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무한한 우주의 세계가 있죠. 또 현미경을 통해서만 겨우 우리가 발견하게 된 아주 미세한 물질들의 세계, 미세한 생물들의 세계가 있죠. 그래서 아주 작은 것들의 세계와 그보다 큰 것들의 세계, 아니면 거대한 것들의 세계, 이런 여러 층인들이 이렇게 함께 있는데, 이 층들 사이에도 인터랙션이 계속 일어나고 있겠죠.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는데, 전체 이 모든 레벨에서 이러한 통합 원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원리들은 각각의 레벨에 여러 층위에서 all levels, 이러한 어떤 조직체는, 이 조직 자체는 여러 층에서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봤던 미케니컬 월드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세계관들이 여기서 드러나죠. 이걸 세계를 하나의 오거니제이션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서양의 기계론적인 세계관과 전혀 다른 얘기예요. 오거니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뮤추얼 인터랙션이 일어나는 세계죠.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통찰을 가질 때에만 인류 역사에서 거의 대부분 상실했던 살아있는 것들에 대한 존경의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명체에 대한 얘기에 생명체에 대한 의미, 기계론적 세계 속에서 사라져버렸던 생명의 존중의 사상이, 생명체에 대한 존중과 생명체에 대한 경외를 우리가 찾기 위해서는 서구적인 물리적인 세계관을 떠나서 지금 여기서 시스템 이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의 오거니제이션, 하나의 조직으로서의 세계를, 어떤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는 이런 조직들이 겹쳐져 있는 이런 세계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볼 수 있겠죠. 조직이라는 말을, 오거니제이션이라는 말은 우리가 숭배하도록 요청받고 있는 우주의 특징을 나타내기에는 다소 차갑고 생기 없는 용어다. 조직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제학이나 사회학에서 사용했던 오거니제이션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본다면,
여기에서는 조금 걸맞지 않은 용어처럼 보여요. 그래서 시스템 이론 속에서 오거니제이션은 전혀 다른 의미로 쓰고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용어를 관리, 획일, 통제 같은 개념들과 연관짓기 때문에 우리는 경외나 감사의 의미로 그것을 맞이하거나 그것 속에서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살아있는 세계를 드러내는 구세주의 현현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본래 그 단어는 바로 정합적인 통일체로 정돈되고 작용하는 전체로 형성된 것을 의미한다. 이 용어 자체가 차갑고 생기 없는 용어로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이 용어 자체를 여기 시스템 이론 속에서는 훨씬 더 휴머니스틱한 의미로 사용하려고 애쓰고 있죠. 우리가 과거에 썼던 그런 어떤 뉘앙스로 받아들이지 말고 새롭게 이 오건짓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여기 원문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Yet intrinsically the word means no more or less than arranged into a coherent unity, formed into a functioning whole. 어, 일관된 하나의 통합체로 만들어지고 기능적인 전체로서 만들어지는 기능적인 전체로서 만들어진다는 그런 의미라고 보고 있어요. 이 단어의 의미를 과거에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용례보다는 같이 중립적으로 사용됐던 정합적인 통일체로 정돈되고 작용하는 전체로 형성된 이런 의미를 조금 더 살아있는 생명체에 대한 이해를 어떤 유기체를 이해하는데 혹은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까지 오거니제이션의 개념을 좀 넓혀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우리의 개별적 자아를 포용하면서 동시에 초월하는 질서를 나타내도록 조직된 것으로 우주를 보는 것은 마치 종교적 인식과도 같으며 우리는 그 속에서 축복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본성상 불가결한 관계의 패턴 속에서 그것을 밖으로 우리가 떨어져 나갈 수 없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관계의 패턴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에, 여기 내용이 우리가 잘 소화할 필요가 있는데 원문의 내용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릴게요. To see the universe so structured, exhibiting an order both embracing and transcending our separate selves, is of the nature of a religious perception and one in which we might find benediction. 이 우주 자체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하나의 어떤 통일체, 어떤 오거니제이션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개별적인 자아를 포용하면서 동시에 초월하는 질서를 나타내도록 조직된 것으로 우주를 보는 것. 이 우주 자체를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개별적인 자아들을 포용하면서 그 개별적인 자아들을 초월하는 질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는 것 자체. 그래서 우리의 개별적 자아를 포용하면서 동시에 초월하는 질서를 나타내도록 조직된 것으로 우주를 보는 것 자체는 마치 종교적인 인식과도 같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시스템 이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조직이라고 하는 것, 이 우주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쩌면 종교 속에서 종교의 개념, 종교적인 인식과 거의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러한 속에서 우리는 축복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본성상 불가결한 관계의 패턴 속에서 그것을 밖으로 우리가 떨어져 나갈 수 없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관계의 패턴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끊임없이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본성의 일부이며 이러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이러한 관계들의 패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우리가 관계를 벗어나서 우리가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 우리의 본성 속에 관계가 우리의 본성과 관계를 분리할 수 없다. 그 패턴 오브 리레이션십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우주 자체를 관계들의 여러 층의 어떤 여러 레벨의 조직들이 있는데 이 조직 전체를 통합하는 통합적인 이 각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 자체가 하나의 통일체로서 기능하지만 이 시스템들은 또 한편에서는 자기 밖에 있는 대상들과 자기 밖의 우주와 계속 교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각 시스템들이 상호 의존하면서 동시에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이러한 어려움이 생기죠. 인트러 시스템하고 인터 시스템이라는 말을 여기서 둘로 나눠봐요. 인트러 시스템이라는 말은 시스템 안에서라는 얘기예요. 인터 시스템은 각 시스템 상호 간의 관계예요. 아마 자아심리학 쪽에서 이런 용어가 나와요. 자아심리학에서도 이런 개념을 일부 받아들여서 나오는 얘기가 어, 인터사이킥이란 말과 인트로사이킥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의 심리 내적인 상호관계가 일어날 수 있죠. 그렇지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간의 인터랙션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상호관계, 그러니까 인터서브젝티브죠. 이때는 의상스님의 법성계에 나오는 얘기가 이 우주는 어떤 작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또 작은 티끌 속 우주가 티끌로 이루어져 있지만 티끌 안에 우주가 들어있다는 개념이 있어요. 이 티끌 안에 우주가 들어있다는 얘기는 원자로 서양의 원자로적인 개념에 의하면 원자가 티끌이라고 봤는데 원자를 정확하게 보니까 원자 안에 이 그 안에 또 하나의 시스템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이 시스템이 중첩되어 있는 시스템들이죠. 그래, 티끌 자체가 하나의 시스템이고, 이 티끌들 상호간에 관계되어 있지만, 이 티끌들이 전체 모여서 우주를 구성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주는 이 작은 티끌들의 어떤 전체적인 또 시스템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도 독특한 것은 이 작은 시스템 안에, 그 원자 속에 우주처럼 다양한 세계가 또 펼쳐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통적인 생물학이나 물리학이나 전통적인 과학 쪽에서는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어때요? 요즘 바이올로지 생물학 쪽에서도 우리 유전자를 어느 신체의 어느 특정한 부분에 셀을 가지고 인간을 복제해낸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만을 가지고 이 전체를 복제해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셀 하나하나가 그 속에 우주가 들어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신체 전체의 신비가 이 하나의 셀 속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 우리가 이해하는 세계하고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어떤 우리의 무성생시 옛날에 식물들도 개나리가 있으면 개나리 휘어진 것 가지 하나 쳐가지고 아무데나 심어 놓으면 그게 개나리로 자란다고 하는 것 자체가 생식하는 방식도 각각 다르죠. 그래서 이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 자체를 이렇게 하나의 시스템, 일반 시스템 이론으로서 이해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 결국은 우주론이고 이 우주에 대한 이해, 그 인간에 대한 이해하고 전부 맞물려 들어가는 것을 그래서 일반 시스템 이론을 잘 이해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 우리의 물리적인 세계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세계, 심리적인 세계를 이해하는데 이 이론이 없이는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심리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영성적인 세계에도 결국은
이러한 어, 일반 시스템 이론을 영성적인 세계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는 각자의 고민이고 각자의 도전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일반 시스템 이론은 하나의 어느 특정 영성 라인이 아니고 이건 어떤 실제로 과학적인 사고들이죠. 이 과학적인 사고, 이게 펀더멘탈한 어떤 우리의 우주의 구조, 이 우주의 구조, 또는 사람들의 구조, 우리가 만나는 모든 대상들의 구조가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찾을 것이고 어떤 영성적인 접근을 할 것인가는 각 영성 라인에 따라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이러한 일반 시스템 이론을 우리가 전혀 무시하고 현대인으로서 살아가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나오는 얘기, 마지막 부분 이런 얘기를 해요. 이 관계들은 세계의 재료로서 끊임없이 변화 속에 내재하는 질서를 드러내 보이고 삶의 방식들이 상호작용하여 개인과 사회를 창조하도록 허용한다. 이와 같이 그 관계들은 인과의 과정이며 생물학에서 정신의학과 물리학에 이르기까지 여러 연구 분야에서 판별되었듯이 우리가 인과율을 이해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다음 장에서 보다 자세히 고찰하겠지만 그 관계들은 현상들이 의존하여 함께 발생한다는 것, 즉 연기죠. 즉 인과관계의 특성은 상호적이라는 것을 입증한다. 그래서 여기서 상호적인 인과관계, 상호 인과율에 대한 이 얘기를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과학의 여러 분야가 다 이 내용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과거에 자연과학적인 어프로치라는 게 그 당시로서는 필요한 어프로치고 지금도 그 효용성이 있긴 하지만 이 우주에 대한 깊은 이해,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금 어, 단순한 인과관계를 떠나서 상호 인과율의 세계를 깊이 우리가 터득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선형적 인과율에서는 보통 A와 B 관계밖에 없잖아요. A가 있음으로써 B가 생겼다 이런 것들인데 사실은 실제 세계는 A 하나가 아니고 수없이 많은 원인이나 조건들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그 결과 하나가 어디에서 왔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인데 우리는 대부분 이거 조사해 보니까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굉장히 랜덤이죠. 사실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죠. 어떤 과거의 원인이 있다고 하지만 그 원인 자체가 바로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이 원인이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그 시스템이 이걸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그 시스템이 이걸 어떤 방식으로 거기에 대응하는가는 그 하나의 원인만 가지고 결과가 같아지는 게 아니고 그 원인이 있지만 이 시스템과 이 제공된 어떤 자극 혹은 원인이 상호작용하면서 그리고 이 시스템 안에서의 작용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는 각각 다르다는 얘기예요. 하나의 원인이 있지만 결과는 다양한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결과는 또 서로 다른 여러 원인들이 있지만 그 원인들이 서로 다른 원인을 통해서 결과가 같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계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상호적으로 얽혀 있는 그물망식의 세계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떤 것을 하나의 변하지 않는 실체로서 인정한다고 한다면 이 세계를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선 그러니까 내가 변하는 존재가 아니고 나도 끊임없이 변모하는 존재라는 걸 받아들이면서 이 세계가 내가 대하는 이 세계가 끊임없이 변모하면서 나와 동시에 변화를 겪어 나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이걸 지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깨침으로 가져오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